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전통미가 물씬 느껴지는 규방공예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청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곳이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2020년 계획 들어봅니다. 붕어빵 구워 번 돈으로 주변을 돌보는 기부천사, 붕어빵 아저씨의 달콤한 기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구본상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낯설지만 기분 되게 좋아요. 네,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전해드릴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중국에서 요즘 발병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질 우려를 낳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중국 출신 감염자가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게 되면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중국도 우리나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 충북도 의료계와 협업을 해서 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 구균 예방 접종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이런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에 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그럼요. 손, 비누로 자주 씻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침이나 콧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도 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열이 나는 발열 그리고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나면 바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침엔 날씨와 생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충청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다시 밤부터 내일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는 다소 건조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영하 4도, 증평과 충주는 영하 1도, 괴산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에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어제 낮보다 3, 4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보시면 4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설 연휴 동안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음을 넣은 차가운 커피는 뜨거운 커피보다 묵직한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얼음이 녹으면서 점차 연해지기 때문에 커피의 풍미 또한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박진 리포터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요, 민족 대명절 설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두 분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명절 준비 특별한 건 없고 마트에서 장 보는 정도 한 것 같아요. 음식 준비하시죠. 저는 세뱃돈 주고 받고 막 그래서 세뱃돈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부지런히 준비 중이시네요. 아무래도 설날하면 오랜만에 친지분들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세배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고요. 또 전통놀이 같이 윷놀이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날이인 만큼 우리의 옛 풍습을 특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의 전통 규방공예 준비했습니다. 설날 앞두고 만나보는 전통 규방공예 어떤 매력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 명절이 바로 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공예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한 땀 한 땀 손끝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전통 공예가 있습니다.
바느질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고 선조들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전통 규방 공예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증평에 자리한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이곳에 가면 우리의 전통 공예 중 한 분야인 규방 공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에 가면 이제 규방 공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예, 맞으시죠? 네, 규방공예가 좀 낯설죠. 네. 네, 근데 그 규방이라는 게 이제 규수들의 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자들이나 또 안방 마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종합예술이에요. 바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만드니까 옛날에는 이제 의복 같은 것도 다 손으로 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든다던가 또 옷에서 남은 자투리 천을 가지고 조각보를 만든다든가 또 이제 천에다가 술을 놔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 증평에서 규방 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은실 작가.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외의 규방 공예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무명천이나 비단을 직접 염색하고 바느질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은실 작가의 손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 자연 염색으로 제가 다 직접 해서 그다음에 뭐 재단하고 수 놓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조각보가 천과 천을 잇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네요. 그 옛날에는 천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자투리 천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안 버리고 어머님들이 꿈에서 뭐 밥상을 덮는 보자기나 뭐를 싸는 거나 이런 용도로 생활 속에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미술품처럼 이거를 이제 뭐 손으로 진짜 하나 하는데 어떤 거는 한 5, 6개월씩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사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장식으로 미술품처럼 돼 가고 있고 서양에서도 굉장히 예술품으로 생각하면서 다들 굉장히 호응이 옛날하고 다른 방향에서 좋아하고 있어요. 예술품으로까지 인정받는 규방 공예. 손 바느질로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와, 여기 쪽빛의 작품이 보이시나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미가 돋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느질 자국이요. 앞에가 매끈하면 뒤에는 보통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데 여기는 앞뒤가 같아요. 이런 바느질 기법을 쌈솔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이은실 작가는 우리 전통 규방 공예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예술로까지 평가받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규방 공예 소품들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또 조각보랑 보자기랑 다른 앙증맞은 소품들이 참 많아요. 네. 이것들은 다 뭔가요? 이제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장신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머니 대용으로 어떤 비상 소지품들 같은 것들을 여인네들이 넣는 것들로 활용되기도 하죠. 아, 이거는 골무 아닌가요? 참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네, 골무 맞아요. 이게 요즘 이제 뭐 바느질을 직접 안 하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또 모아서 장식용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참 귀여워요. 이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식품 같기도 하고. 네, 장식품이기도 하고 이제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차주면 되는데 네. 요걸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어머. 안에 호리병 같은 병 모양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이름이 바늘집 놀이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바늘 같은 거 옛날에는 왜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체하고 그러면 이렇게 따주잖아요. 네. 그 몸에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다가 꺼내서 이렇게 따기도 하고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화려한 놀이개부터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지갑, 그리고 전통 복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이제 규방공예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 전 무엇을 만들어 보나요? 오늘 요거 그냥 이제 새해도 돌아오고 또 이 괴불이라는 놀이개예요. 괴불이요? 네. 오, 먹는 괴불 말고요. 네, 먹는 개불 아니고 네. 요거는 괴불이라는 건데 괴불. 이 세계의 귀에서 삼재를 막아주고 또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 그래요. 새해를 맞이하여 요걸 한번 만들어 보죠, 뭐. 네. 괴불. 괴불, 네.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괴불 놀이개. 2016년 개봉한 위안부를 주제로 다룬 영화 귀향에도 등장한 바 있는데요. 이거 꼭 몸에 지니고 있으래. 영화에서 괴불 놀이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침질 기법이 들어가요. 감침질. 네, 이렇게 서양의 바느질은 그 바느질이 안 보여요. 안으로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감침질은 다 이게 바느질이 겉으로 보이죠. 괴불 놀이개는 작은 천조각과 솜, 실과 바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데요. 먼저 천조각을 이어붙일 수 있도록 흠집을 내고 감침질을 감침질 해줍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간격이 좀 일정해지는 거에 신경을 쓰면 돼요. 땀과 땀 사이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침질로 천조각을 이어준 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바느질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구멍 사이로 솜을 꾹꾹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끝에 수술까지 달아주면 완성이죠.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앙증맞죠? 근데 이 앙증맞은 게 1시간 넘게 걸리네요. 네, 이게 작아 보여도 손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 괴불이 올 한 해 제 애군을 다 막아주겠죠? 그렇죠. 좋은 일만 올 거예요. 네, 1시간 고생한 거 보람 있네요. 네. 다음으로 청주시 내덕동을 찾았습니다. 규방 공예 중 한 종류인 전통 매듭 공예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통 매듭공예를 배워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전통 매듭공예 어떤 걸 말하나요? 지금은 단추가 있지만 옛날에는 단추가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여밀 때 꼭 필요한 게 매듭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매듭이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끈을 엮어서 옛날에는 생활용품을 쓰다가 이제는 공예품이 된 게 전통 매듭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류들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요. 옛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었으니까 여자들이 놀이개를 많이 했고요. 놀이개. 네. 그리고 집안 장식을 꾸미기 위해서 유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놀이개보다 더 기른 거는 다 유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감님들의 도폭? 도폭끈. 네, 도폭끈도 매듭으로 하나에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그 정도. 굉장히 이용이 다양하게 쓰였네요. 다양하게 많았죠. 옛날엔 다 그렇게 썼으니까. 박천옥 작가는 실로 직접 끈을 엮어 매듭 작업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다회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엔 다회 장인이 따로 있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었다는데요. 그렇다면 매듭 공예로 어떤 공예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 박천옥 작가님의 작품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새해잖아요. 네. 얘는 진주낭이에요. 새해 때 데뷔마마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했대요. 요거는 제가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왜 예쁜 언니들이 꼭 이렇게 달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술을 놔서 삼작으로 만든 끈줄놀이기예요. 일할 때 차진 않았을 것 같고 우아하게 차 마실 때 그때 차. 놀이개는 이렇게 저고리 고름에 달아서 맵시를 뽐내는 액세서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신구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매듭을 볼 수 있죠. 매듭에는 38가지가 있는데요. 38가지나요? 거기서 기본으로 돼 있는 매듭은 한 6가지, 8가지고요. 다른 거는 다 기본이 같이 섞여서 엮어지는 게 38가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 국화하고 연봉. 요게 국화고 네, 이게 연봉. 연꽃 봉우리처럼 됐다 해서 연봉이고요. 연봉. 네, 국화꽃처럼. 펼쳐서, 국화꽃을 네. 닮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거는 도래예요. 도래가
매듭에서 가장 기초적인 매듭이에요. 38가지 매듭으로 아름다운 장신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매듭공예. 박천욱 작가는 청주에서 유일한 전통 매듭공예가로 오랜 시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통 매듭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용어도 좀 어렵고 왠지 복잡할 것 같다고 걱정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어렵죠. 어렵나요? 어렵지만 아주 대중적이고 간단한 걸 가르쳐 드려야죠. 네. 그걸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까요? 아, 팔찌를요? 네. 네, 좋아요. 기본 매듭에 장식 하나만 달아도 이렇게 예쁜 팔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돌의 매듭 찢기 연습부터 해봐야 돌에는 되겠죠. 어디나 다 쓰이는데 이 매듭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은 도래예요. 집어넣으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 돌의 매듭이라는데 고리를 돌려주는 박지윤 리포터 거예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머, 벌써 어려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매듭을 엮고 조여주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우와, 매듭 하나 생겼어요. 네, 걔가 도래예요. 이게 돌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꼬고 돌리고 한 10번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안 거쳤는데. 네, 선생님.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예쁜 분홍색 끈으로 여러 개의 돌의 매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아이고, 매듭 생겼어요. 엉뚱한 매듭이 생기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도 애가 타시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전통 매듭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선생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건 균형이 맞아야 이쁘거든요, 매듭은. 그래서 열심히 끈기 있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매듭은. 그만큼 완성하고 나면 성취감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매듭을 지어나가는 박지연 리포터. X자를 좀 묶었다 풀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드디어 팔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완성된 귀중한 팔찌입니다. 아, 전통 매듭은 정말 귀중한 물건이네요. 한복은 물론이고 일상 속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듭 팔찌. 전통 매듭 공예의 매력이 느껴지죠. 손끝으로 피워내는 예술, 규방 공예. 실용성을 넘어 예술 작품이 된 공예품들에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장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규방 공예의 매력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규방 공예하면 왠지 좀 우아하고 단아한 그런 매력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화려한 것도 많았고 소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어요. 특히나 놀이개는 보통 이제 한복 입을 때 소품이나 액세서리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네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만들어 본 걸 한번 가지고 나와 봤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개불 아니고 괴불 놀이개입니다. 이 네. 괴불 놀이개. 괴불, 예. 괴불. 예. 귀엽죠? 이 귀가요. 이 삼각형에 세 개의 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재를 눌러준다는 뜻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꼭 지니고 다닐 괴불 놀이개인데요. 네. 이렇게 앙증맞아서 한복에도 이렇게 달기도 하고 네, 다른 뭐 소품, 가방에 달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은 괴불놀이개를 만드는 1시간이나 걸린 게 진짜 실한가요? 매듭 팔찌 만드는 과정도 보니까 네. 정말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바느질 같아 보이지만 꼼꼼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매듭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쉽다고는 못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차분히 앉아서 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요즘 같을 때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잠깐 정도 배워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추천드리고 혼자 싶어요. 집에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에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 네. 어디서 배워요? 아, 네, 맞습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아까 보셨는데요. 네. 거기 가시면 이은실 작가님과 함께 조각보나 규방공예 같은 소품 만들어보는 바느질을 배워보실 수 있고 또 청주 사회복지관과 증평문화원에 가시면요. 박천욱 작가님의 매듭공예 수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전통 규방공예에 크고 작은 공방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찾아보시고 한 번쯤 규방공예의 매력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설날에 좀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멋이 있는 규방 공예 하시면서 의미 있게 좀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네. 포토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규방에 모인 여인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이며 공예들을 만드는 이런 예술 장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답이 나왔었죠. 보기 나갑니다. 1번 도자공예, 2번 한지공예, 3번 가죽공예, 4번 규방공예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주제 문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날이 코앞이라서 이제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에 다들 들떠 있으실 텐데 네. 저는 또 제주도가 집이라 공항 갈 생각에 들떠 있거든요. 근데 명절이면은 또 다 같이 먹는 그 지역만의 별미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설날에 먹는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음식이 되게 기름기 많잖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 먹고 나서 그 얼음 동동 떠 있는 식혜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아, 올해 기대되네. 예. 네. 여러분만의 설 명절 음식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문화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청주 시민들 비롯해서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죠. 네, 세계가 주목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더욱더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박상원 사무총장과 함께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올 한 해 계획은 어떻게 꾸리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020년 새해 발각부에 곧 설날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원입니다. 아주 쥐가 부지런하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밝자마자 설 명절도 곧 사흘 앞으로 빨리 다가왔는데요. 뭐 도로도 막히고 또 오랫동안 못 본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번거롭긴 해도 아주 반가운 만남 가지시고요. 설 명절 잘 쇠시고 또 새해 내내 건강하시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것과 문화예술 진흥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례와 정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그 밖에도 이제 공예 비엔날레 앞에 소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공예 비엔날레하고 또 그 영상위원회, 청주를 영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영상위원회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 또 공예 비엔날레, 또 영상문화 도시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국에 문화재단이 한 100개가 좀 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큰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조직은 청주문화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문화재단이 기초단위 문화재단이면서도 상당히 역할이 크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네. 많은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균형감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균형감을 유지하고 또 고루고루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이 청주시에서 잘 전개되도록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 옛 연초제조창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제조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일단 지난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해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제조창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당당한 그런 문화 복합 단지인데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비엔날레인 공예 비엔날레를 작년에 해냈고요. 그리고 또 운천동에서 19년이나 운영돼 오던 청주시 한국공예관을 이제 옮겨와서 네. 이제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또 상당한 우리 청주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여름, 가을 두 번 했던 문화제 야행 네. 그런 사업도 했고요. 또 최근 지난 가을 이후 겨울 이번 지금까지 그 법정 첫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그렇죠. 것에 대한 기쁨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데요. 그런 일들을 작년에 굵직굵직하게 해왔고요. 그밖에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지역의 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토종 기업, 토종 게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네. 글로벌 게임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청주 영상위원회에서 35편의 드라마와 영화 지원과 그리고 로케이션 지원이고요. 그중에 네. 한 그 밖에 3편 정도는 영화로 그 단장편 영화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 네. 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청주 공예비엔날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벌써 작년이었죠.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요. 네, 반응 뜨거웠고요. 네. 문화재조창 시대를 연 첫 번째 행사가 공예 비엔날레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작품 수준이나 그 규모, 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건 따로 없고요. 전시 공간을 문화재조창이라는 한 공간이 아니라 율량동 고가라든가 정북동 토성이라든가 또 옛 청주 역사 전시관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 데로 문화 역사 공간으로 청주시의 여러 곳으로 넓혔다는 그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성과가 좋았고요. 작년 전문가들에 의한 성과 분석 보고서에 가면 시민들의 만족도,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80.2%로서 80%가 넘었고요. 네. 외국인 관람객들은 더 높아서 8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까지도 508억 정도를 전문가들이 계산해냈으니까 물론 이것은 미래 가치가 반영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관람객의 만족도와 경제 파급 효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자평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변신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네.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서요. 그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관들이 단체로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고요. 또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또 공예 비엔날레 온 여러 해외 분들도 담배 공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네. 놀랍고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반응은 옛날 공장들을 부수고 상가나 아파트를 짓는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문화적 공간으로 남겨둘 수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무릎을 칩니다. 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거나 풀뿌리 어떤 문화 현장을 챙기는 것 모두 어떤 그 시의 그 도시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건데요. 네. 청주시의 문화적 리더십은 사실 대단한 것이고요. 뭐 그 밖에 현대미술관 청주라든가 동부창고 또 그 첨단문화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함께 문화제조창에 이렇게 집적돼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시고 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더 훌륭한 청주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말씀에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옛 네. 담배 공장이라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화제조창. 예. 자, 이 공간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활용될까요? 문화제조창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작년 가을에 공예 비엔날레가 그렇죠. 열렸고 앞으로도 이제 공예 비엔날레의 주 무대로 활용될 것이고요. 또 1층에는 1층과 2층은 상업 공간이 들어 있지만
그중에 1층에는 충북 전체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뮤지엄 숍이 있고요. 3층은 그 갤러리 8곳, 그리고 4층은 공예 공방 7곳, 그리고 5층은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 300석 규모의 아주 적당한 규모의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와 공방의 그 어떤 그 대관과 입주 작가들을 설 연휴 끝날인 27일과 28일에 각각 그날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많이 그 어떤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조창은 우리 국내 충북 청주 이런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나 이런 데로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이 이 문화집적 공간 문화재조창이 그 어떤 그 전시, 공연, 또 작품 창작, 판매, 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5층에는 열린 도서관이 이 어떤 개방을 해서 많은 어떤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문화재조창, 문화를 제조해서 소통의 창을 이루는 곳입니다. 네. 자, 2년마다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으니까 내년에 또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준비 벌써 시작했죠. 지난 12월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그 주한외교단 문화교류 네트워크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 3대 박람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메종앤 그 오브제라는 것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끝났나요? 여기에 저희 비엔날레 일부 어떤 그 기획팀이 가서 프랑스 작가들이나 그 행사와의 연계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을 만나서 프랑스 작가들의 공예 비엔날레 참여 방안 같은 것들도 논의하고 있는데 아주 뭐 성과가 기대되고요. 무엇보다도 늦게 하면 안 되는 예술 감독 선임을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마치고 준비를 미리 할까 합니다. 또 여러 축제 사업 중에서도 청주 문화재 야행 반응도 좋았고 저도 참 재밌게 즐겨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오나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4년째 했고 올해는 5년째인데 작년에는 여름, 가을 2번 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런 단어가 어떨지 모르지만 대박을 터뜨렸죠. 한 10만 명 가까이들 시민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작년에는 뭐 청주 근대거리와 향교 일대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는 중앙공원에서 했는데요. 주로 사실은 문화재라는 것이 좀 고루하거나 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의 콘텐츠로 새롭게 개발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컨셉트가 시민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활력을 함께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름에 살짝 말씀드리면 그 중앙공원에서부터 옛 역사 전시관, 청주 역사 전시관까지 이렇게 할 생각인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 지난해 이제 굵직한 얘기들 위주로 해보고 있는데 청주 공예 비엔날레, 청주 문화재 야행 얘기도 들려주셨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사업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첫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 예비 사업들을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예비 사업들의 수행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로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저희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 도시였습니다. 그 직지를 뿌리로 하는 기록문화 창의 도시인데 지역의 문화 활동가라든가 청년 워킹 그룹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뭐 기록 가치의 발굴 사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록 도시 포럼 또 기록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살롱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일상의 기록들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기록 플러스전 또 그리고 청년 워킹 그룹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 10만인 페스티벌 로그인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 건데 이건 뭐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사업을 해서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를 했고요. 또 그 해외 그러니까
뮤지션을 꿈꾸는 그런 네. 젊은 분들의 음악가들의 어떤 그 음원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직접 제작 발매하는 일까지 저희들이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징 스타 2019라는 그런 어떤 기억해요. 프로그램인데 그거 검색해서 들으시면 참 좋은 곡들 많습니다. 그 밖에도 뭐 저희들 뭐 동부창고 네. 또 생활문화 집적 공간이죠. 동부창고라든가 또 거기에 만든 커뮤니티 카페, 문화 카페 공간인 카페 C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예. 네. 자, 2020년 올해 계획들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문화도시 원년이니까 네. 시민 문화력을 키우고 또 도시 정체성을 찾으면서 문화 경제력을 높이는 좀 어렵지만 네. 그런 어떤 지난한 어떤 일을 저희들이 쉽게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80만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성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올해는 비엔날레는 없지만 전통 공예 페스티벌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공예 잔치가 또 한 번 펼쳐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문화제 야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초가 네. 내년 2월 22일이 저희들 청주문화재단의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주년이라면 성년인데 네. 그렇다면 올해 그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해보니 비로소 이제 저희들 그림이 스스로들 그려지고 이렇게 이제 더 마음이 다져지는데요. 네. 사실은 문화도시고 또는 문화행정 또는 문화정책이고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덕 이사장님 이하 저희 모든 구성원이 어떤 그 일상의 기록의 가치를 그 삶의 가치로 삼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현 세대 시민들, 다음 세대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행복한 그래서 우리 시정 비전인 함께 웃는 청주 그리고 저희 재단의 비전인 문화로 함께 웃는 즐거운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모두 쓰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다양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 덕분에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자리매김한데 한몫 든든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문화 프로그램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드 플랭크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옆구리와 11자 볶음 만들기에 효과적인 동작 사이드 플랭크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두 무릎은 포개서 위치해 주실게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은 골반에 내쉬며 천천히 골반을 위로 올려줍니다. 무릎을 바닥 내려주고 팔꿈치 밀어내고요. 그 다음 한쪽 위에 있는 다리를 뻗어서 바닥 내려놔 주시고 아래에 있는 무릎도 바닥에서 떼어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 아래 있는 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라 몸통 트위스트 다시 제자리 정렬 바로 후 뱉으며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 바닥 밀어내서 어깨에 올라오지 않도록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을 틀어줄 때 더 의도적으로 조여줍니다. 그대로 몸통을 틀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다시 제자리 다시 트위스트 제자리 다시 트위스트 제자리 동작을 하는 동안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팔꿈치 계속 바닥을 더 밀어내 주시고요. 몸통을 틀을 때는 복부를 의도적으로 더 조이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네, 집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1분 홈트 배워봤는데 이제 생방송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규방에 모인 여인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그 생활용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 장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도자공예, 2번 한지공예, 3번 가죽공예, 4번 규방공예 중에서 골라주세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주제 문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설날이면 먹을 수 있는 우리 집 명절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증샷 있으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품 준비해놨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다른 지역 소식 전해드릴 텐데 혜선 씨는 하루에 10,000원씩 적금 붓는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얼핏 예전에 들었던 그래요?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365만 원을 1년 동안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꾸준하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전주에 가시면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해서 1년에 365만 원 모아서 이걸 꾸준하게 기부하고 계신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분 만나보시죠. 동아 씨, 시작부터 뭘 찾고 있는 건가요? 익산의 기부천사, 익산의 션, 어디에 계신지 나에게 말해줘. 어디 있는지 말해줘. 빨리 좀 말해줘. 연말 연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기부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라 불리며 기부에 솔선수범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붕어빵 천사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붕어빵 천사. 네, 익산의 붕어빵 천사 아저씨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익산의 붕어빵 천사 아저씨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럼 어디 계신지 아세요? 네, 어디요? 겨울이면 빠질 수 없는 간식, 붕어빵 가게가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사장님을 만나뵈려고 이렇게 무럭무럭 찾아왔습니다. 기부천사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수줍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많이 알려지고 난 후 많은 상을 받으며 익산의 기부천사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음식을 그냥 지나칠 동아 씨가 아니겠죠? 대박! 붕어빵에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부드러운데 고소하고 그냥 느끼하지도 않고 그렇네요. 네, 바삭바삭하면서 네. 이 먹고 나면은 고소한 맛이 한 입안에서 한 30분 가까이 가요. 30분이요? 진짜 맛있네요. 브랜드 가게에서 파는 빵이라고 해도 전혀 드시지 않을 정도거든요. 바삭바삭함과 고소함이 장점인 쿠키 붕어빵은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라고 합니다. 붕어빵을 팔고 뭐 와플빵을 팔아서 네네. 또 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기부를 또 시작하게 된 사연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365만 원을 1년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왜 365만 원인 거죠? 한 15년 전, 네. 16년 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네네. 약간 좀 어렵더라도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 이렇게 꾸준히 좀 해오고 있죠. 더 가치 있는 꾸준한 기부를 위해 하루에 10,000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또 다른 좋은 활동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당연히 3학년 때쯤에 알겠어요. 아, 여기.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대단하시다. 따뜻해졌죠? 아, 그죠? 빵처럼. 아, 붕어빵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먹으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와보네. 와플 맛있게 드세요. 붕어빵을 기다리는 동안 오랜 시간 붕어빵 아저씨를 찾아온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도 나눕니다.
또 온 김에 또 제가 또 좋은 일 하고 싶거든요. 예. 이 붕어빵을 또 제가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네네, 기부의 그러죠. 일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붕어빵을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붕어빵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동아 씨인데요. 처음 배워보지만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않게.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한쪽만 열고. 자, 첫 번째로 만든 붕어빵 하나, 둘, 셋. 와! 오, 일단 모양은 어때요? 아주 잘 나왔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게 너무나 잘 껐어요. 평소에 사장님이 만드신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더 맛있게 했는 것 같은데요. 더 맛있게 했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 이제 분점 하나 내가지고 해도 될까요? 네? 어이, 혹시 누구신가요? 아들이에요. 저 한 번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성우야. 네. 그 기부 활동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틈틈이 돈을 모아서 다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존경할 만한 점이고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한테 한번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려 볼까요? 추운 겨울인데 몸 건강히 하시고 하시는 일 꾸준히 잘 되셔가지고 다음 내년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 베푸시는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 사랑합니다. 성우야. 네. 성우도 건강하고.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었던 사장님. 뭐 본받고 싶다고 존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들으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아들은 저희 아버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좀 짠했다고 그럴까요? 저도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이렇게 기분 나눔을 같이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한다 보니까 더욱더 내 마음이 뿌듯하네요. 이렇게 좋고 훌륭한 일을 하신 우리 사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좀 베풀었으면은 더욱더 좋겠어요, 나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가 전혀 아깝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붕어빵 아저씨. 따뜻한 붕어빵 드시고 여러분도 속도 따뜻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칭찬해 주셔서 우리 사장님들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포근해지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김남수 사장님처럼 우리도 작은 나눔을 통해 기부천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규방에 모인 여인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이며 공예품을 만드는 예술 장르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답은 바로 4번 규방 공예입니다. 네. 두 분 문자 메시지 추첨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363님 그리고 0850님 축하드립니다. 내용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먼저 7363님이세요? 네, 설날에 당연히 만두죠. 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설날이면 친정 엄마 만두가 더욱 생각납니다. 엄마 만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네. 0850번님은 방앗간에서 직접 뽑은 가래떡 썰어서 떡 준비도 하고요. 온 가족 모여서 도란도란 만두 빚으면서 누가 예쁘게 빛나 내기도 하고 소고기 떡 만두국 만들어 먹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만두가 들어가네요. 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이 귀한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설날인 25일을 제외한 24일부터 27일까지 새해 복 많이 받쥐라는 설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뭐 전통극, 떡매치기, 전통 복식 입어보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이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네, 청남대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겨울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는 24일, 25일 이틀간 남산항공원, 줄타기 등 볼거리 가득한 아주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충북 곳곳에서 이런 설 연휴 기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어떤 거 가보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설 명절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날씨의 궁금증을 풀어줄 국립충주 기상과학관 떠나보고요. 자, 아침에 라이브와 토크가 있는 즐거운 시간이죠. 틀어줄 시간에는 가수 임병수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